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돼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사람이 보석이 되는 도시, 살고 싶은 문화도시라는 비전으로 4개 큰 방향 그리고 13개 전략으로 마련됐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문화도시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원광대 원도윤 교수를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었죠. 예. 법정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전국에 상당히 많은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익산시가. 네. 그 뒤에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네, 이제 벌써. 실제로 이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놓고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왔습니까? 이제 작년 12월 말에 발표가 났고요. 네. 발표가 나면서 이제는 실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 이제 추진하는 체제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은 이제 1년이 예비도시였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도시들 사이에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도시로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뭐 전혀 새로운 바탕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작년 사업이 연속권을 가지면서도 이제 익산 문화도시가 취해야 될 어떤 새로운 방향성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우선은 크게 보면 우선은 사업 계획을 좀 확실히 다듬었고요. 사업 계획이요? 예, 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기 위한 추진 체계를 좀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예비도시 때 만들었던 추진 체계 있습니다만 이제 좀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익산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제도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익산 문화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시 차원에서 새롭게 좀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독립시키는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제 법정 문화도시인 만큼 그만큼 이제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예비도시하고 이제 법정 문화도시, 법으로 정한 문화도시라는 의미일 텐데 그만큼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펼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이제 예비도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예비도시 이전에 제가 한번 예비도시를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예비도시 두 번째 예비도시가 재수 끝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한 상태에서 문화 본도시 법정도시로 가는 과정은 이제 한 번에 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첫 번째 예비도시가 떨어졌을 때하고 예비도시가 되고 난 뒤에 1년, 그 다음에 이제 이 올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익산 시민들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게 말은 되게 쉽고 굉장히 이 원론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실제로 문화도시에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익산 시민들이 문화도시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갖고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익산 시민들이 이제는 저희가 역할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뭐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로 보면 역할 설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익산 시가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가지는 시민들이 전에 예비도시 단계에서 뭐 5명, 6명이었다면 이번엔 거의 30명, 40명이 늘어나니까 이 힘이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냥 보였던 거죠. 익산 뭔가 좀 돌아가고 있구나. 뭔가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이제 인상을 줬고 그게 가장 큰 이 원동력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이제 시민 참여를 어떻게 네. 만드냐 그 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네. 익산시의 태도와 자세였죠. 네. 익산시에서 익산시나 시의회가 이 사업을 그냥 뭐 국가사업, 국책사업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으로 보지 않고 이게 어쩌면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업이겠다.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도시의 정서를 잡아나가고 하는데 아주 중요하겠다고 하는 인식을 해주셨고 그런 과정 익산시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뭐 이제 문화도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법정 문화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상당한 어떤 지원, 뭐 이것이 이제 법적 근거로 인해서 서로 이제 든든하게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 정부의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그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 문화도시 슬로건을 살고 싶은 도시 익산을 만들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고 싶은 도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도시가 아름답고 또 시민 도시가 조금 더 문화적으로 예술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익산 시민들이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1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0억, 최대 40억입니다. 그래서 그걸 5년 동안 지원해 준 사업인데 네.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20억, 그다음에 이제 시도에서 20억에서 40억 사업이 되는데 올해 시작하는 단계는 30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자원들을 가지고 이 자원들이 뭐 건물 하나 딱 짓는데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하나 짓거나 어떤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자원을 가지고 시민들이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자기 마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좀 더 익숙해지고 좀 성숙해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문화를 통해서 도시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그 찾아낸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마 이 5년 동안의 과제 사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구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원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민이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또 시민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참여를 하도록 한다. 이게 좀 말은 쉽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뭐 추진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추진 체계라 하면은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조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조직과 그리고 제도 마련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익산문화도시 지원센터에 이게 익산문화재단에 속해서 센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 도시 지원센터가 독립을 해나가는 과정이 되는데 이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익산 문화도시를 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지역의 원로들과 문학의 원로, 학계 또는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지역의 대표를 가진 분들이 원로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아래 이제 다같이 회의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같이 회의가 뭐냐면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는 일종의 시민 문화총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날 모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2021년에도 매월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는 정해진 멤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사업을 제안하고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본인 스스로 심사해가지고 결정하고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요. 말하자면 옛날에 했던 뭐 민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민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 조직을 매월 해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산하에 이제 다양한 이 지역 내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활동이죠. 예컨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청년센터 또는 다문화센터 이런 이제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조직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구조를 짜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와 익산 시의회에서는 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조직을 체계를 잡아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익산시와 시의회에서는 뭐 조례랄지 규칙이랄지 이런 것도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시의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올해는 이제 그 조례를 조금 더 저희가 좀 밀도 있게 바꿔야 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지원 조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서 조직적으로도 안정을 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제 선정되는 단계에서 뭐 문화도시의 어떤 비전, 뭐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이 보석이 드는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문화도시 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설정한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람이 보석이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정할 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익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은 시민들이 같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토론들을 해가면서 시민들이 익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고 애정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익산 당신이 이 시민들에게 당신이 익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79%가 맞다, 나 익산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대를 이어 당신의 자녀들이 살고 싶은 그런 도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45%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절반 정도 되네요. 예.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익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게 뭐 나쁘진 않은데 내가 대를 이어서 나의 자손들이, 나의 자녀가 여기서 살게 하는 도시로는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익산이라는 도시가 좀 각박하다. 그리고 좀 이렇게 황량하다. 네. 그리고 공동체가 좀 약하다. 이런 점들이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익산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나부터 그리고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 도시가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간에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익산이라는 도시가 이 도시 전체가 보석이 되는 그런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람이 보석이 되는 도시라고 하는 슬로건을 정했죠. 네. 말하자면 그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공동체, 네.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보석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저희가 했다, 이제 보석을 이렇게 얘기를 놓고 두 가지 이제 의미책을 세웠거든요. 하나는 보석을 상징책으로서의 보석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석이다라는 굉장히 진부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익산의 출생아 수가 1,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네. 예, 10년 전에 2,400명 정도였는데 정말 10년 만에 딱 정확히 절반이 줄었거든요. 그 10년 전에 4,800이었다가 2,400, 그 다음에 다시 10년이 지나니까 1,200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익산의 신생아가 이만큼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의 사람이 보석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의 어떤 보석의 의미를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서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우리가 익산에 기금속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익산이 전국의 어떤 도시들이 갖고 있지 않은 보석도시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석의 산업적인 전통을 이어서 보석을 그냥 산업으로 보지 않고 보석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특성화의 방향이 이게 산업이 되고 경제가 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보석을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바탕을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좀 그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어떤 방향과 전략이 이제 마련됐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예. 이제 4대 방향 그리고 13개 전략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 이 도시와 역사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밑바탕이 돼야 예. 사업이 문화도시로서의 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방향을 이걸로 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도 좀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익산이 도시 정체성이 좀 취약하다. 네.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아시지만 익산이라는 도시가 원래는 이제 금마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게 익산군이라는 지역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형성된 신도시. 이게 익산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개의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물리적으로 합쳐진 게 1995년에 이리 익산 통합이 되면서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익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때로는 백제였다가 때로는 근대였다가 이게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에너지와 역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성이 좀 약하고 네. 근마는 쇠퇴해가고 이런 속에서 도시의 정체성이 좀 약화되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익산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우리의 관점으로 새롭게 인식해보자. 우리가 익산이 백제의 익산이야, 근대의 익산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익산으로 보자.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마을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모여지면 익산이라는 도시의 도시 정체성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 익산의 도시와 역사를 재인식해보자라고 네. 얘기했던 건 익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스스로 깨닫자. 그럼으로써 익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자. 이런 이제 관점에서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설정되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도시, 마을, 배움 이런 이제 키워드들입니다. 네, 마을 자체를 배우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이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문화마을이 만들어지면 29개의 마을이 다 문화마을이 되면 그럼 문화도시는 무조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을을 중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 도시 전체로 보자면 익산학을 좀 새롭게 정립해 보자. 네. 최근 한 5, 6년 전부터 지역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학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익산학이라는 것도 이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익산이 어떤 도시로 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설명해보는. 그래서 그걸 종합하는 사업들이 말하자면 익산은 역사다, 그리고 마을이 역사다, 도시가 미래다 이런 개념이었고 여기 익산학 시민문화학교 같은 네. 이런 컨셉들이 익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답사도 하고 또 모여서 같이 우리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그래서 익산학이라고 크게 통칭해 보면 이제 그런 걸 배워나가는 시민문화학교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시민 중심으로 꾸려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민 주체 플랫폼, 말하자면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또 큰 방향입니다. 예, 예. 이 시민 플랫폼 구축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시민들의 어떤 개인 시민들을 어느 한 방향으로 참여시켜서 또 문제 해결까지 해나가는 구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게 됩니까? 저희가 예비도시 때 했던 사업이 이제 크게 두 개였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크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네. 근데 이거 사업 플랫폼이죠. 논의구조의 플랫폼은 다같이회의라는 게 있었고, 네. 다음에 사업 단위에서는 335라고 하는 이제 시민 플랫폼이 하나 있었고요. 이게 사업 이름입니다. 335요? 예, 예. 네. 335 모여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또는 우리 도시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해결해 보자. 해서 335고요. 다음에 문화마을 29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문화마을 29 사업은 익산시 읍면동이 29개입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29가 29개 문화도시를 만들자 하는 네. 취지로 문화마을 29인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335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익산의 희망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335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335 프로그램이 봄, 가을에 두 차례 걸쳐 이루어지는데 익산 시민들이 각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궁금한 일, 그리고 내가 우리 도시의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어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지는 게 335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35에서 모여지는 사업들이 시민들이 뭐 자유롭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거의 한 60개, 70개 사업이 제안이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 심사를 통해서 한 반절 정도가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고 큰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 시민 참여 플랫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제 시민들이 좀 모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주도하는 사람 시민이 있고 예, 예. 또 소외되는 시민이 있고 예, 예. 이런 거 항상 뭐 작용과 부작용, 반작용이 있는 건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네.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문화도시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도시가 참여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 사이에 어떤 이렇게 이 세력이 나눠지는 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나 열려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문턱을 최대한 없애려고 합니다. 문턱을 최대한 없애려고 해서 저희가 다같이회의가 있다면 다같이회의 산하에 이제 보석 살롱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시민들 카페가 있고 익산학 카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공간들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각자 자기의 문제를 갖고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어도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그런 걸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상당히 이제 또 비중 있게 또 중심적인 어떤 사업으로 설정한 게 바로 이제 보석 문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는 이제 보석에 주목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보석 문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우리 신생아들에게 네. 익산 시민으로서 당신이 너가 지금 막 태어난 아기한테 너가 우리의 보석이야.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탄생석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석이 매월 이제 그 월별 보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월 태어난 아이에게 그 달에 월 보석들을 소재로 해서 저희가 굿즈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네. 반지가 될지 목걸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형태로 좀 그 친구들에게 너가 익산의 보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심어줘가지고 탄생석을 좀 심어주려고 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2021년에 했던 작업 중에 일이랑 익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정말 보석처럼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보석처럼 숨어 있는 우리 동네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걸 유튜브로 제작한 게 작년 2021년에 한 40편 정도 나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유튜브는 아니지만 익산에 많은 분들이 보셨고 그리고 익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작업도 올해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석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어떤 보석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보석 그 귀금속 보석 1단지가 지금 굉장히 쇠퇴해 있지 않습니까? 네. 영등동에. 지금 왕궁으로 이제 이 주요 저희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쇠퇴하고 많이 슬럼화되어 있는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익산의 미래의 장인이 될 분들이지 않습니까? 보석 장인들인데 이분들과 함께 이 거리를 좀 이렇게 이 보석 문화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문화도시 쪽에서 바람으로는 전주 한옥마을도 처음에 되게 슬럼가였지 않습니까? 개발하기 직전에.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보석 문화거리는 길지 않고 크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깨끗하게 좀 정비하고 낡은 건물들을 뭐 이렇게 부수지는 않지만 예쁘게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그 공간들에 좀 다양한 좀 프로그램들을 넣어가지고 거기 문화거리로 만드는 사업들을 첫 번째 하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석 축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석 축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봄, 가을로 하고 있는 보석 축제가 있는데 조금 다르게 보석과 영화를 결합한 이런 보석 영화 축제 네.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이제 보석 영화들을 보면 되게 이제 보석이 소재가 되고 하는 영화들이 재밌는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소재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보석 도둑을 잡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좀 이런 미션들을 넣어가지고 시민들이 그 보석 동네에서 축제를 하면서 직접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짜려고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와서 공방을 열어가지고 창업을 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그 보석에 중점을 둬서 정말로 쇠퇴해 가고 있는 보석을 다시 한번 어떤 부흥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문화도시가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 5년간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익산의 어떤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돼야 될 텐데 그런 걸 위해서는 뭐 문화 생태계 이런 것이 이제 구축이 돼서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방향도 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들이 2021년 사업하면서 이번에 선정되면서 가장 크게 어필했던 것이 뭐냐면 익산시에서도 그랬고 또 지금 현재 익산문화도시 다가치회의 추진위원들도 그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좋은 게 아니라 어쩌면 익산이라는 도시를 좀 새롭게 인식하면서 뭔가 익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5년짜리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지원센터를 문화재단과는 역할을 달리한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조직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5년이 끝나고 나서도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문화도시는 정말 있어야 돼.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 구조를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첫 번째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이 이 친구들이 좀 익산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3년, 4년, 5년 지나면 이제 청년들이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익산이라는 도시에 나의 추억이 있어. 그리고 나의 낭만이 있어. 그리고 나의 미래를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어. 이런 친구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익산의 초, 중, 고 이런 학교들의 익산의 문화도시의 정신과 어떤 익산학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심어주는 작업을 좀 계속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익산의 문화예술인들입니다. 네. 익산의 문화도시에서 핵심이 되는 게 역시 예술인들일 텐데 이 익산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약 한 1,200명 정도 저희가 이제 아주 개괄적으로 추산해 본 바로는 올해 이제 정시로 추산해 볼 건데 계시는 걸로 있거든요. 그러면 1,200명 정도 되는 익산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도시에 들어오셔서 각자 역할을 가지고 뭔가를 일할 수 있게 해드리면 이분들이 또 하는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 다음에 문화예술,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죠. 네. 익산시와 문화도시가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과 실행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구조를 좀 지금 초창기에 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생태계 구축도 하고 또 이제 조직 체도 좀 독립적으로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이 있을 텐데 또 여기에 또 이 돈 문제, 재정 문제가 확보가 돼야 영속 가능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문제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요. 네, 실행 문제죠. 있죠.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중앙정부와 이제 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받게 되는 지원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시드머니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5년 후에 이 사업이 정부 지원이 끊긴 다음에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재원들을 늘 이 시의 재정을 받는 것만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적으로 좀 재원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한 2가지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 2021년 9월에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는 제도가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쉽게 말하면 익산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 익산을 사랑하는 거를 이제 익산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한 금액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예컨대 어떤 분이 익산을 사랑해서 내가 100만 원을 익산에 기부했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30만 원, 30%는 익산에서 생산하는 물건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세금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아직 그게 정식으로 발효되고 실행되는 건 2023년입니다. 내년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 이번에 잘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이분들에게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분들이 기부한 기부금은 문화도시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시에도 했고 그리고 선정 당시에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 평가를 받아서 제가 이걸 어떻게 올해 좀 실행하는 구조를 짜볼까 이런 고민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 펀딩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화도시 사업의 간판 사업 중에 하나가 왕도정원 사업입니다. 왕도정원 사업이 개념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정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왕의 정원처럼 예쁘게 만드는 귀하게 소중하게 가꾸는 그게 왕도정원 사업인데 왕도정원 사업으로 지금 한 10개 정도의 공간에 가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특정 공간에 가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골목,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여기에 뭐 이제 꽃길을 만든다거나 꽃 화분을 쭉 놓는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제 이게 왕도정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도정원 사업은 골목을 예쁘게 만들고 아파트의 베란다에 화분 하나씩 다 놔가지고 꽃이 피게 만들고 되게 생각만 해도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시민들에게 좀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런 펀딩을 통해서 좀 자원을 확보해보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재원을 안정적으로 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재정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과연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걸 갖다가 외부 사람들도 좀 익산에 가면은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더라. 이런 문화 사업으로서 참 예쁘게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관광 사업으로 좀 연계시키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예, 관광 연계 사업도 이번 평가 항목 중에 하나여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에 전주 관광 거점 도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에 익산 미륵사지에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론을 통해서 이제 익산에 사라져 있던 미륵사지에 사라져 있던 이 목조 탑을 재현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그 사업이 전주 관광거점도시와 익산 문화도시가 연계를 해가지고 이걸 상품으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서울에서 판매를 했는데 버스가 4대가 4주 동안 거의 4대 동안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이 매력이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익산에 그런 상품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석 축제도 그렇고요. 또 미륵사지에서 하고 있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털 미디어 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야행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단 저희가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한번 이제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좀 판매를 해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극적으로는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의
그 후방 도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제안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가 관광 거점 도시인데 전주 관광 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후방 도시로서 익산이 관광 거점 도시 2.0 또는 관광 거점 도시 지원 도시 이런 개념들로 한번 이 관광 도시를 한번 제안해보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그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거점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이제 점차 확산이 돼서 이제 권역별로 나가고 그러면서 익산 전체가 어떤 문화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갈 텐데 이렇게 거점에서 권역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어떤 계획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문화도시는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을 단위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했던 게 문화마을 직구 사업이고요. 그래서 문화마을 직구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몇 개의 거점 공간들을 지금 상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부시장이고요. 네. 예, 두 번째가 귀금속 보석단지 1단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익산 원광대 앞에 대학로 신동입니다. 네. 예, 이 거리들인데 남부시장은 원래 익산의 가장 오래된 시장이기도 하고 여기가 전통적인 이렇게 시장권이기 때문에 근대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좀 문화정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첫 번째고, 다음에 귀금속 보석단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귀금속 거리를 한번 우리가 문화거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거고, 대학로 거리는 대학로 거리가 지금 원룸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룸이 되니까 학생들이 방학이면 다 떠나고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룸으로 그냥 아주 소비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에 문화를 심자. 청년들이 즐기고 청년들이 놀 수 있는 문화를 심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3개의 거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점 공간이 지금은 3개인데 이게 문화도시가 3년 되고 4년 되고 그러면 이 거점 공간을 10개 정도 늘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뭐 음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기 익산의 이 이리농림 근처에 마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이 다른 여러 가지 공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되면 그런 공간들이 10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익산의 권역을 좀 묶어갖고 각 권역별로 좀 새로운 성격을 보여줘요. 근데 만경강일 때는 만경강 문화도시에서 만경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지는 새로운 어떤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또 금강변에는 금강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금만화 이쪽은 이제 백제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이력 중심으로는 이제 새로운 근대거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격들이 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익산의 문화도시가 문화권역으로 발전하는 문화권역으로 형성되어지는 문화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온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법정 문화도시 사업 뭐 4개의 큰 방향 그리고 전략으로만 13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소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이제 익산 시민들에게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시민들에게 당부와 다짐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익산 문화도시의 실무를 맡고 있는 센터장이고요. 실제로 이제 익산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갔는데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은 참여.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되게 이제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작은 참여를 시작으로 도시 문화는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은 참여, 작은 실천이 그게 어떤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갖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익산 시민들 모든 분들에게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 문화도시는 최대한 문을 열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저희들의 심부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시민들께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작고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문화도시를 두드려 주시면 그러면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익산 문화도시 사업이 기대됩니다. 비전으로 밝힌 사람이 보석이 되는 도시, 살고 싶은 문화도시라는 이런 비전이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비전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체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 추진센터장을 맡고 있는 원도연 원광대 교수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